업체에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화를 내더군요. 알고 보니 이 인테리어 업자 무허가 업자였던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에게 법과 사연을 전해드리는 법과사전의 사무장 이준입니다. 오늘도 똑소리 나는 솔루션 제시해 주실 저희 똑변 김예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평소에 이 컨설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이제 법률 컨설팅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뭐 법률 고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얻는 걸 저희가 법률 컨설팅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영업 시장에는 창업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창업 컨설팅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오늘 사장님께서 사연도 창업 컨설팅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척하면 해드신데 오늘 사연은 지인에게 창업 컨설팅을 맡겼다가 굉장히 문제가 생긴 사연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사연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호프집 운영을 갓 시작한 초보 사장입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맡겨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속이 탁 들어가서 사연 보내봅니다. 2020년 10월경 저희 부부는 창업을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당시 호프집을 5년 넘게 운영 중이던 지인 A씨가 전수 창업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서 믿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장 컨셉부터 인테리어까지 전부 A씨가 도맡아 진행해주겠다고 해서 총 공사 비용만 9,800만 원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공사를 A씨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견적서는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가장 중요한 주방 설비 납품업체의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A씨는 되려 아니 나를 믿지 못해서 견적서를 요구하는 거냐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받은 견적서를 바탕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세 군데의 비교 견적을 내본 결과 금액 차이가 무려 4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인테리어 담당업자의 인테리어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요구하였는데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은 개인이라며 이행증권은 못 주고 구두로만 하자, 보수는 1년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싶어서 A씨에게 문의해본 결과 알고 보니 이 인테리어 업자 무허가 업자였던 것이었죠.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곳곳에 하자가 발생한 상태고 인테리어 업자의 관계도 엉망인 상태라 하자 보수건에 대해서도 연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법과사전의 이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저희가 하나씩 좀 고민을 나눠볼 건데요. 편하게 얘기 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 같은 건 작성을 하셨었나요? 계약서는 네. 따로 작성은 안 했고요. 구두계약이었고 지인을 네. 통해서 이루어진 전수 창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는 양식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인테리어 공사 계약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그게 제일 급한 문제인데요. 그 컨설팅 업자가 컨설팅을 해주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같이 이제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돈을 입금을 해주고 견적서를 나중에 요구를 하니까 모든 금액이 다 부풀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하자가 좀 몇 군데 지금 발생을 했는데 좀 많이 좀 여러 면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1,500만 원이 넘으면 이거는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형사고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하자 관련해서 항목을 좀 꼼꼼하게 다 체크를 좀 해보시고 사실은 그 견적 받아서 이제 들어간 금액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수에 이 정도 들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거 먼저 발송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구를 납품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한테는 그 컨설팅 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네. 그 금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넣어주셨다 하는 그런 녹취 멘트가 있는데 그게 혹시 그 법적으로 네, 효력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녹취 당연히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께서 만약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고지하지 않고 그냥 몰래 녹취를 하셔도 그게 불법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셔서 증거를 남기셔도 돼요. 증거를 많이 남겨두신다는 생각으로 항상 이제 녹취나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다 남겨두셔야 될 것 같고 형사고소랑 민사 동시에 진행을 하셔가지고 좀 빨리 좀 피해를 좀 변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에 대한 솔루션 변호사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계약 체결하실 때부터 꼼꼼하게 좀 계약서를 받아보시고 검토도 하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다라고 하면 어떤 재료로 뭐 어떤 항목을 어떻게까지 할 것인가, 뭐 그 각각의 금액은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두셔야 나중에 추가 요금이나 이런 거 발생할 여지도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사장님 사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허가 없는 업체였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 인테리어 공사는 1,500만 원까지는 이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업체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500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이제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세 번째로 만약에 이제 하자가 또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업체에다가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보수에 드는 비용을 이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가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자 항목을 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뭐 언제까지 보수를 해달라던가 아니면 얼마의 견적이 들 것 같으니까 뭐 그 금액을 좀 배상을 해달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업체 내용 증명 같은 걸로 알리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장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잖아요.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고소도 하시고, 그리고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과사전은 저희가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저희 법과사전이 정말 유익하고 아주 꽉꽉 내용을 담아서 많은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저희가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죠. 저희가 지난 15회 동안 이 법과사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유익하고 사장님들께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었던 내용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로써 저희 법과사전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법과사전에 피날레를 장식해 주신 우리 김혜림 변호사님께서 소감 한마디 말씀 주시죠. 그동안 이제 많은 사장님들의 이제 사연을 접하면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느꼈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한 건 제 기분 탓이겠죠? 네. 앞으로도 저희 또 새로운 컨텐츠 또 사장님들께 많이 도움되고 또 즐거움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사드릴 테니까요. 저희 또 같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법과사전의 MC 이주은, 똑변 김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